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간 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연말 연시가 돌아왔는데요. 이 시즌이면은 항상 술자리가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술공화국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제 음주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술 때문에 또 간에 무리가 가고 또 관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 40대 남성 간질환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죠. 그리고 술 드시는 양도 워낙 많아서 거의 경제인구 1인당, 경제인구라고 하면 15세에서 64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1인당 평균 음주량이 1년간 소주 한 140병, 그리고 맥주 한 80여 병, 양주도 수병 정도,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양을 드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에 마시는 술 양보다 적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평균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술을 이렇게 자주 또 많이 드시다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시쳇말로 필름이 끊긴다. 이 필름이 자주 끊기시면요,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성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날씨가 매우 추운 날 술이 취하셔가지고 길에서 잠이 드셨다. 동사하실 위험성도 있으니까 적절한 음주량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애주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거 네 얘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애주가들이 매일 하는 말, 첫 잔은 원샷. 술은 빈속에 마셔야 제맛이지. 술 많이 드신 다음에 나 절대 안 취했어. 내가 술 또 마시면 개다. 오늘 술이 달다. 네, 이분들은 술이 맨날 달죠. 네. 재미없었나요? 술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간에 무리가 됩니다. 우리 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인체의 화학공장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간에는 한 2,5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존재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500가지 이상의 또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간의 크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큽니다. 무게는 약 1.5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럭비공 크기, 이쪽 우측 상복부에 크게 위치하고 있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한번 여기 우측 상복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늑골 아래쪽으로 이제 여기 간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이 만져지십니까? 네. 살 때문에 안 만져지시죠? 네. 간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간은 우선 영양소의 대사 및 저장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장에서 흡수가 돼서 일단 첫 단계로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장에서 흡수된 그러한 다양한 영양소가 이동되는 그 통로를 우리가 문맥이라고 하죠. 간 문맥.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돼서 우리 몸에 사용되는 형태로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영양소들을 간에 저장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해독작용입니다. 우리가 뭐 약물을 많이 섭취한다거나 또 음식물 중에 그런 다양한 그 독성 물질들, 환경오염물질, 환경호르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이제 우리 몸에 침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미생물들이 발생하는 그런 독성 물질들을 간에서 모두 해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담즙을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담낭에 저장을 해놨다가 지방이 들어왔을 때 이 지방을 분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기능 중에 하나가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 기능. 이제 간의 모세혈관 안에는 쿠퍼세포라고 하는 특수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쿠퍼세포는 이물질을 이렇게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작용, 우리가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혈액 속에 그런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관여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호르몬 대사, 물질 대사, 혈액량을 조절한다거나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장기가 바로 간이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 건강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이 간이 이제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장기.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도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순대를 드실 때 간도 같이 드시잖아요. 그 간의 모습을 보시면 안이 꽉 차 있죠. 네. 워낙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세포가 꽉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을 꽉 찬 조직, 꽉 차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 내부에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가 난다든지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간 피막 쪽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문제가 확대가 되면 그때 이제 통증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은 또 매우 둔한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되게 이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통이라고 하는데요. 간은 예통의 신호를 주지 않고 둔통이라고 합니다. 둔통. 뭔가 이제 둔탁한 느낌? 뻐근하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뭔가 불편하다, 뭐 이 정도 느낌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를 잘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간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 질환의 경우에는 그 간이 아프다, 뭐 이래서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간 질환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병원 검사를 통해서 간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네. 간 질환의 첫 번째 단계는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간에 이제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우리 지방은 가볍고 부피는 크죠. 그래서 간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간이 커집니다. 네, 간이 커집니다. 그 지방간 환자들의 간 크기와 정상인의 간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간 환자들의 간 크기가 좀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 표현으로 간이 부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간이 부었다라는 표현 우리가 언제 쓰나요? 용감하다, 무식하다,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다. 간이 부었다라고 하는 거는 간에 질병이 있다라는 거고, 간에 질병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거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간 질환이 상당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지방간은 왜 생길까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았습니다. 네, 알코올성 지방간, 우리가 술을 섭취하면 알코올이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최우선적으로 이 알코올을 분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몸에 섭취된 그런 지방은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간이 알코올 분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그 여분의 지방들이, 과잉의 지방들이 간에 축적이 돼서 지방간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술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했을 때 그 과잉의 여분의 그 지방이 간에 쌓이게 돼서 나타나는 그런 지방간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전체 합치면 전체 국민의 약 3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성 지방간은 줄어들고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늘어나고 있다. 그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분에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 건강관리, 남성들이 특히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간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간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지방의 과잉 섭취가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의 다음 단계는 이제 간염입니다. 지방간 환자의 약 20%가 지방 간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알코올이 이제 이 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성 간염.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각종 다양한 형태의 간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간염은 또 10년 내에 20% 정도가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현상이죠.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 질환의 그런 증상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섬유화된다는 것은
간 경화처럼 간이 딱딱해진다는 의미죠. 그럼 간에 연결되어 있는 간 대동맥이나 간 문맥을 통해서 혈액이나 영양소가 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수가 찬다거나 배 안에 복강 안에 물이 차는 거죠. 혹은 토혈을 한다거나 피를 토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외에도 피로감이나 전신 쇠약, 또 식욕 감퇴,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복부 불쾌감, 또 오른쪽 우상복부에 둔탁한 통증,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혈변, 피가 이제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혈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달, 눈이 이제 샛노래지는 거죠.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황색 그 색소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이 빌리루빈을 사용해서 담즙산을 만들거든요. 간이 정상적이라면 담즙산을 제대로 만들면서 이 빌리루빈을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 황색 색소 물질을. 이 빌리루빈이라는 황색 색소 물질은 헤모글로빈이 이제 나중에 수명을 다해서 빌리루빈으로 바뀌면서 담즙산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간에서 담즙산을 잘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이 빌리루빈이 담즙산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남아 도는 거죠. 그럼 이 황색을 띤 이 성분이 혈관 중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눈 혈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눈 전체가 이제 노랗게, 샛노랗게 이제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황달입니다. 그래서 황달이 나타났다. 그러면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간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대한간학회에서 제안하는 간 건강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이 10가지 중에 3개 이상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내 간이 건강한가 이렇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진다. 두 번째,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술이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세 번째,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다. 네 번째, 여성의 경우에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 성기능 장애나 여성형 유방증이 생긴다. 다섯 번째, 배에 복수가 차고 붓거나 또는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자주 나온다. 여섯 번째,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일곱 번째, 피부가 가렵다. 여덟 번째,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을 띈다. 아홉 번째,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세로 줄무늬가 생긴다. 열 번째, 손바닥, 팔, 가슴 등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어떻습니까? 3가지 이상에 해당되십니까? 그럼 빨리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간은 이제 우리가 간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1년에 한 번도 사실은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 수치가 높다. 간 수치가 높다? 이 간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간 효소치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간 효소치, AST, ALT 혹은 GOT, GPT라는 효소들이 있어요. 이 효소는 원래는 간세포 안에 있으면서 그런 간세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이 안 좋다.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세포가 파괴되면 이 간세포에 있던 이 효소들이 혈액중으로 나와서 혈액 검사 시에 이제 효소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은 이 혈액 중에 단백질인 알부민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간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혈액 중에 단백질인 알부민을 생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 기능 검사했을 때 혈청 알부민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간 기능이 크게 나빠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간은 침묵의 장기이고 문제가 발생해도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간 기능 개선 혹은 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영양소는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은 엉겅퀴라고 하는 그런 국화과 식물인데요. 이 밀크시슬 안에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간세포를 보호하는 작용,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항산화 효소, 산화를 억제한다는 거죠. 간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의 지표 물질인 지질과산화물, MDA라고 하는 지질과산화물의 수치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 밖에도 이제 간세포가 파괴되면 상승할 수 있는 간 효소치, 간 수치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간의 문제는 그 남성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분들도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지방간이 있다면 평소에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밀크시슬은 사실 뭐 알코올을 직접적으로 분해하거나 그 알코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대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주 전후에 드신다고 해서 술이 덜 취한다거나 숙취가 뭐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영양소 비타민 B군은 음주 전후에 보충을 해주시면 술이 덜 취하거나 숙취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잖아요.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그래서 알코올 대사가 활발해질 수 있고요. 또 간에서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주는 비타민 B군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보충제를 음주 전후에 드시는 것은 술자리가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숙취 해소 음료나 또 음주 전후에 섭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주요 성분들은 다양합니다. 뭐 밀크시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헛개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음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 제품들을 고르실 때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제품들은 아마 비타민 B군이 들어있을 텐데요. 그리고 세 번째 영양소는 우리 간에도 간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혈액순환과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간 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죠. 뭐 설사를 하신다거나, 변의 색이 검게 변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소화기관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또 그러한 그 불편함도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제가 계속 산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간세포의 산화. 간세포의 산화. 간세포가 산화되면 간세포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면 간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부위에 그 세포들도 다 산화가 됩니다. 알코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의 산화를 방어하기 위한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뭐 카로티노이드, 셀레늄, 코엔자임 Q10 등과 같은 그러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하게 보충해 주시는 것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기관에는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간에도 코엔자임 Q10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간 기능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도 충분하게 보충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실천하셔서 자칫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기를 잘 슬기롭게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